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제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 대다수가 아마 국민의힘 지지층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냥 제 추측입니다.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러분들이 지금 상당수가 이번 선거에 별로 관심이 없다. 난 투표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이재명 당과 이재명 지지층이 노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재명 당과 이재명 지지층을 도와주는 길입니다. 그런 어떤 패배의식, 패배감 이런 거에 사로잡혀서 이 국민으로서의 주인된 권리, 주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참정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그게 바로 이재명이 노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재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찍 하면서 그 다음에 뭐 이찍 할 거면 차라리 집에서 있어라 라는 취지로 그렇게 얘기를 했다가 비판을 받은 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바로 이재명이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을 만약에 지지하신다고 한다면 이재명이 원하는 걸 절대 안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많다 그겁니다. 이재명이 원하는 걸 들어주겠다는 국민의힘 지지층이 많다. 이건 너무나도 모순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무슨 이건 적대적 공생도 아니고 이재명이 싫은 만큼 투표를 해야 되고 이재명이 뭐 제1야당 대표로 계속 저렇게 있는 거를 보기 싫다고 한다면 또 투표를 해야 되고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거 싫다 그러면 또 투표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거는 뭐 1 더하기 1은 2다 이것보다 더 어떻게 보면 쉬운 거지 않습니까? 근데 벌써 이 국민의힘 지지층은 패배에 사로잡혔다. 근데 이 패배에 사로잡히게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 부산도 뒤집혔다 이겁니다. 부산도. 근데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 부산도 뒤집혔다, 뭐 부울경도 위기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의 기사 그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부산 지역에만 선거구가 18개가 있습니다. 18개가 있는데 최근에 부산이 뒤집혔다고 하는 그 주장의 근거가 되는 여론조사가 한 5개 정도 나왔습니다. 소위 관심지역이라고 해서 5개가 나왔는데 그 5개 중에 3군데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원래 더불어민주당이 현역인 곳입니다. 그것도 무슨 초선이 아닙니다. 재선 3선 이렇게 한 곳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인정하시지 않겠지만 그래도 그 지역구에서는 상당히 평가를 받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들을 이기려면 최소한 이 사람들보다 지역 기반이 더 있고 이 사람들보다 지역에서 더 평판이 좋고 이 사람들보다 더 경쟁력이 뛰어난 사람이 공천을 받았어야 되는데 이 국민의힘의 인적 자원 자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나마도 인적 자원이 있는 걸 갖다가 지방선거 때 다 끌어다 썼기 때문에 이번 공천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현역을 날려도 이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신인, 그런 경쟁력이 있는 신인 이런 사람들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현역 교체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았다. 이런 것도 이제 지금 현재 이 후보자 경쟁력에 상당히 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더불어민주당이 이 2020년 총선에서 이 부산에서만 총 3석을 가져갔습니다. 그러면 이 3석을 가져간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험지에서, 이 부산이라는 험지에서 3석을 가져간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보통 사람이 아닌 사람들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더 보통 사람이 아닌 사람들을 보냈어야 됐는데 사실 그 면면을 보면 그럴 만한 평가를 받을 만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심지어는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대통령 뭐 법률비서관 했다고? 여러분들 대통령 법률비서관이 누군지 뭐 하는 사람인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그럼 대통령 법률비서관 하기 전에는 검사를 했는데 대체 그 뭐 부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부산에서 나하고 잘하고 그런 거는 부산 시민이 지금 300만이 넘기 때문에 그런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러면 거기 지역에 무슨 기반이 있고 무슨 연고가 있고 대체 그 해당 지역과는 또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그 해당 지역에 조직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현역은 이미 예를 들어서 저기 지금 제가 원래 이 영상에서 말하려고 했던 전재수 의원, 이 서병수 의원의 경쟁자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는 2012년부터 이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했는데 그러면 그 지역에 뿌리내린 자기 조직이 얼마며 그 인적 네트워크가 얼마며 그 외에 이 사람의 외곽 기구가 또 얼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이 사람보다 더 부산 지역에 대해서 잘 알고 이 사람보다 더 부산에서 오래 활동한 이런 사람들을 내세웠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 그겁니다. 그러면 서병수는 부산에서
5선까지 한 사람이다. 그리고 부산광역시장도 했지 않느냐. 그 사람만큼 부산에서 경쟁력 있는 사람이 어디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게 아니다.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한 겁니다.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이 서병수라는 사람이 국내인 부산 지역 그 선거대책위원장입니다. 이 사람이 뭐 부산 지역에서 무슨 인망이 두터워서 무슨 신망이 깊어서 또는 그 위상이 높아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선을 했고 부산에서만 5선을 했고 그다음에 부산광역시장을 했으니까 그냥 이제 선거대책위원장을 하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이 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지금 현재 이 책임을 돌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해야 된다. 지금 이런 식으로 나서고 있다 그겁니다. 근데 이게 좀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이 서병수가 윤 대통령 이런 건 잘못했다 회견 열어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기사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병수가 낙동강 벨트뿐만 아니라 여권 우세 지역인 해운대, 연제, 남구 등도 옛날과 양상이 달라졌다. 부산 시민들의 요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화가 많이 나 있다. 일주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지지자들도 이제는 윤 대통령을 싫어하고 있다.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소통이 안 된다. 고집이 너무 세다고 한다. 후보들이 각자 가진 개인기와 장점이 힘을 발휘하려면 전국이 여권에 우호적으로 돼야 한다.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의 소회를 밝히면서 이런 점은 잘못했다. 미안하다. 앞으로 소통을 잘하겠다는 취지의 얘기를 좀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서병수 페이스북에다 이런 글도 썼습니다. 국민의 꾸지람에 드린 말씀이 없다. 윤석열 정부가 민심과 엇나갈 때는 단호하게 바로잡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그 대파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또 언급을 합니다. 할인에 또 할인, 쿠폰까지 끼워서 만들어낸 가격은 결코 합리적일 수 없다. 한 단 가격이 875원이라면서 국민께 상실감을 안겨드린 책임 국민의힘에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국민의힘은 이 사람에 대해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 대파 발언 있지 않습니까? 그 대파 발언의 전후 이 맥락을 다 고려하면 이렇게 할인을 해서 875원이면 그나마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다른 데서는 이렇게 안 팔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지적을 한 그 발언인데 마치 서병수는 지금도 이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회의원 5번이나 했고 부산광역시장까지 한 사람이 뭐 뉴스 이런 걸 아예 안 보는 모양입니다. 뭐 세상 돌아가는 얘기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는 모양입니다. 뭐냐면 국민께 상실감을 안겨드린 책임 이런 식으로 운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국민의힘 부산지역 선거대책위원장인지 아니면 더불어민주당의 선거대책위원장인지 그걸 알 수 없을 정도로 이런 애매모호한 어떻게 보면 더 명확한 얘기를 했습니다. 어디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당에 유리한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서병수가 여러분들 제가 잠깐 그 기사를 하나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런 서병수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산 지역 여론조사 결과 여러분들이 그 충격을 받으신 또 각 언론 매체에서 부산 지역 민심도 뒤집어졌다. 국민의힘 텃밭도 저렇게 뒤집어졌으니 국민의힘이 이번 선거에서 뭐 그나마 좀 양호한 성적을 거두는 거는 애초에 어렵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에 하나의 단초를 제공한 바로 당사자가 이 서병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 서병수 관련 기사를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기사를 검색을 하니까 약간 헷갈리기도 하고 좀 어색하기도 한데 지금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 기사가 언제 나왔냐면 어제도 나왔고 오늘도 나왔고 뭐 그렇습니다. 계속 이 기사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 북구 갑 지역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가 지금 현역입니다. 여기서 3선을 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봤더니 전재수 48%, 여기에 이제 서병수가 나왔습니다. 서병수가 원래 아마 부산진 갑 그쪽 현역인데 이번에는 이게 당의 요청을 받아서 이쪽 부산 북구 갑으로 옮겼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병수가 부산에서만 국회의원 5번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역구로 옮긴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서병수가 부산 광역시장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부산 안에서 지역구를 좀 옮긴다고 하더라도 뭐 그렇게 뭐 큰 타격이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부산에서 정치를 오래 한 사람인데, 그리고 부산진갑도 그렇게 쉬운 선거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뭐 부산 북구갑이나 뭐 비슷하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재수는 48, 서병수는 39. 뭡니까? 오차범위 밖에서 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런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책임을 돌린다. 근데 서병수는 이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매번 그렇습니다. 뭔 일이 터지기만 하면 마치 자기가 이준석이하고 뭐 그렇게 친한지 안 친한지도 모르겠지만 자기가 무슨 나이든 이준석인 것 마냥 이 윤석열 대통령 여기를 공격을 합니다. 자기는 뭔가 깨어있는 척.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어땠습니까? 아까 대파 발언 어떻습니까? 뭔 맥락도 모르고 뭔 이런 진위 여부도 모르고 그냥 저 이재명당 저기 하는 얘기를 그대로 지금 읊어대는 사람이 부산 지역의 선거대책위원장이라고 하고 있으니 이 부산 지역 민심이 국민의힘에 우호적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부산 북구 갑에서조차 이렇게 오차범위 밖에서 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 선거나 신경 쓰지. 이거는 결국엔 개인 경쟁력의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 경쟁력의 문제를 갖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마치 뭔가 문제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거, 그렇게 주장하는 거, 그렇게 왜곡하는 거, 이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해당 행위일 수 있다. 이거 자체가 부산 지역 전체 민심을 흐트러뜨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제가 부산 북구 갑에서 서병수가 지지율이 38%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병수가 아까 또 뭐라고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화가 많이 나 있다. 일주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윤석열을 옹호하겠다는 지지자들도 또 이제는 윤 대통령을 싫어하고 있다.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소통이 안 된다. 고집이 너무 세다. 후보들이 각자 가진 개인기와 장점이 힘을 발휘하려면 정권이 여권에 우호적으로 대화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열고 미안하다. 앞으로 소통 잘하겠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서병수라는 사람이 과연 어떤 개인기를 가졌고 어떤 장점을 가졌길래 그래서 그런 장점과 개인기가 윤석열이라는 그 사람 때문에 발휘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불만을 얘기할 자격 자체가 있는 사람인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다 그겁니다. 왜냐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해당 지역 부산 북구 갑에서 서병수의 지지율은 38%였는데 국민의힘 지지율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43%입니다. 43%. 그럼 어떻습니까? 국내임 지지율보다 서병수의 지지율이 5%포인트 낮습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은 당 지지율도 제대로 자기가 다 흡수하지 못하는 그 정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서병수는 부산에서만 국회의원 5번 했습니다. 지금도 현역입니다. 부산 광역시당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당 지지율도 제대로 흡수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누구한테 그거를 갖다 책임을 돌리는 듯한 이런 발언을 하는 겁니까? 물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실망한 사람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대선에서 48% 넘게 찍었는데 지금은 국내임 지지율도 그렇고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도 그렇고 그 수준으로 간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인정할 수가 있겠지만 이 서병수가 부산 북구 갑에서 전재수한테 지는 거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거를 갖다 윤석열 대통령한테 책임을 돌리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겁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지역도 이 정당 지지율을 그 후보자들이 제대로 갖고 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되고 그 잘못을 누구한테 돌려야 되겠습니까? 그 후보자들이 자기 반성을 하고 자기가 더 열심히 뛰어야 되고 이 언론 매체에다가 이런 얘기할 시간에 자기 페이스북에다 이거 쳐댈 시간에 밖에 나가서 유권자들을 더 만나고 절을 하고 다니고 땅바닥을 기어다니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다 그겁니다. 그리고 전재수는 아까 뭐라 했습니까? 지지율이 48%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부산 북구 갑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얼마냐? 32%입니다. 그러면 전재수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보다 16%포인트 높습니다. 그만큼 개인 경쟁력이 높다 그겁니다. 물론 전재수 부산 친문 중에 하나였고 아주 국내임 지지층 입장에서 보면은 아주 뭐랄까 비합리적인 그런 문재인 옹호성 주장을 계속 해왔던 사람인 건 분명합니다만 어쨌든 이 부산 북구 갑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32%인데 전재수는 48%를 받는다. 정당 지지율보다 16%포인트를 높게 받는다. 근데 부산 5선에 시장까지 한 사람은 정당 지지율도 제대로 못 갖고 가면서 윤석열이 기자회견을 한다. 윤석열 때문에 지금 부산 분위기가 다 망가졌다. 윤석열 때문에 나 서병수가 가진 장점과 개인기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면 서병수 가족은 그 얘기를 믿어주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든다 그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서병수라는 사람이 그 정치 이력에 비해서 워낙에 인지도가 없기 때문에 서병수에 대해서 잠깐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서병수라는 사람은 그 집안이 버스회사를 했던 집안입니다. 해운대 이쪽에서 상당히 유명했던 집안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
서병수 부친 이름만 얘기해도 부산 지역에서는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고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 회사를 물려받았습니다. 버스 회사. 물려받아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02년도에 보궐선거를 통해서 이제 부산에서 국회의원에 당선해서 국회 진출했습니다. 그때 내리 사선을 했습니다. 근데 또 뭐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강대를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도 서강대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무슨 또 개인적인 인연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서강대를 나왔다는 이유로 친박으로 불려서 무슨 친박 행세를 꽤 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이 사람이 이제 지역구가 해운대 기장갑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뭐 해운대 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해운대 기장갑 국회의원 여기서 4선씩이나 했는데 이걸 그만두고 지방선거에 나가서 부산광역시장 선거에 나갔습니다. 근데 이때도 여러분들 부산이라는 거는 그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그때는 지금보다 조금 더 민심이 양호했습니다. 우호적이었습니다만 부산은 그야말로 텃밭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오고돈한테 겨우 이겼습니다. 겨우. 그것도 언제입니까? 2014년 친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박근혜 정부에서 치러진 지방선거 부산시장 선거에서 겨우 이겼습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오고돈과 별 표 차이도 별로 안 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서병수가 부산시장이 된 다음에 부산 민심이 그때 당시에 새누리당에 급격하게 안 좋아졌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유치에 시장직을 걸겠다고 했는데 김해 신공항 결정이 내려졌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국토교통부가. 그래서 이제 가덕 신공항 그 유치 실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서병수가 시장직 걸겠다고 했으니까 시장직을 내려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 내려놨습니다. 사퇴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몇 월 달인가 그때는 전국 광역단체장, 시도지사 중에서 뭐 그런 업무 지지율이라 해야 될까? 뭐 긍정평가율이라 해야 될까? 그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꼴찌. 서병수가 부산시장일 때. 그리고 여러분들 19대 대선 때 이 서병수가 뭡니까? 부산시장이지 않습니까? 이때 민심이 최악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산 지역에서 웬만한 지역에서는 다 문재인이 홍준표를 이겼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를 다 이겼습니다. 웬만한 데서는. 그러니까 부산 지역에서 16개 행정구 중에서 한 2개인가 3개 정도 빼놓고는 13개 구에서 문재인이 홍준표를 이겼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이 서병수가 부산시장이 될 때부터 이때까지 부산 민심이 급격하게 더불어민주당으로 붙었고 급격하게 뭐 새누리당 내지는 자유한국당 쪽에 불리하게 바뀌었다. 악화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대체 부산에서 뭘 하고 다닌 건가? 이런 생각이, 이런 의문이 제기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지금 와서 그 전재수한테도 지지율이 밀리지만 심지어 국민의힘 당 지지율도 제대로 못 가져가는 그런 사람이 지금 부산 지역 선거대책위원장이랍시고 어디 언론 매체하고 인터뷰를 하고 페이스북에다 글을 쓰면서 윤석열 기자회견해라, 윤석열 미안하다 그래라, 윤석열 때문에 부산 후보들이 개인기를 못 발휘하고 있다, 이런 소리를 하면 그걸 누가 들어주겠습니까?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그겁니다. 이 선거가 진행되는 와중이든 아니면 선거가 끝나고서든 어쨌든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이런 언행에 대해서는 그에 합당한 결과를 한번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내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많이 퍼뜨려 주셔야 이런 사람들이 이런 언행을 이렇게 함부로 하지 못한다, 이런 조언도 하고 싶습니다. 이 영상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